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번 KH22호기 모델의 설계 발표를 맡게 된 한보훈입니다. 이제부터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설계 발표 순서로는 차량 설계, 차량 원가, 마케팅 세 가지로 나누어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15분의 발표가 끝난 후에 이제 따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차량 설계에 대해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설계는 프레임 설계, 파워트레인 설계, 현가장치 설계, 외장 설계 총 4부분으로 나누어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프레임 설계입니다. 저희는 프레임 설계의 설계 목표를 운전자의 안전성의 확보로 두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사이드 임팩트 빔에 설치하였습니다. 사이드 임팩트 빔을 설치함으로써 운전자 측면 충돌에 대해서 운전자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일체형 하부 프레임 구조를 사용하여 정면 충돌이 있을 시 운전석의 감성을 좀 더 높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프레임에 넓은 운전석을 확보하여서 운전자의 편의성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현가 장치에 대해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는 설계 목표를 보다 빠른 코너링 탈출을 위하여 선의 성능의 최적화를 설계 목표로 잡았습니다. 다음 그림은 하중 이동에 따른 횡력의 변화를 나타내는 그래프를 나타내는 자료입니다. 하중 이동이 없을 시에는 760파운드의 횡력이 작용하고 하중 이동이 있을 시에는 760파운드보다 낮은 680파운드의 횡력이 작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코너링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는 하중 이동이 적을수록 좋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세부 목표를 하중 이동의 최소화로 잡았습니다. 아까 잡은 세부 목표를 이용하여 롤센터를 조정하여 하중 이동을 최소화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수치 데이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전륜의 캠버각은 2.3도, 그리고 후륜의 캠버각은 3.5도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수치 데이터를 이용하여 현가 장치의 지오메트리를 나타내는 그림 자료입니다. 위에 있는 그림은 횡가 속도가 0지, 즉 차량이 선회하지 않고 직선을 주행할 때의 현가장치의 지오메트리의 그림입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그림은 차량이 선회 시에 1.6G의 횡가 속도를 받을 때 차량의 현가장치의 지오메트리를 나타낸 그림입니다. 바깥쪽 바퀴를 보시게 되면 선회 시의 바깥쪽 바퀴를 보시게 되면 캠버각이 0도가 되기 때문에 하중이 많이 실리는 바깥쪽 바퀴의 접지면이 최대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접지력을 최대로 키울 수 있었습니다. 파워트레인 설계입니다. 파워트레인의 설계 목표는 직선주로보다는 코너링이 많은 트랙을 감안하여 가속력의 최대 그리고 동력 전달의 안전성을 설계 목표로 선정하였습니다. 저희 차량의 구동 방식은 MR 구동 방식으로 앞바퀴와 뒷바퀴의 무게 배분을 5대5로 맞출 수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차량의 운동을 안정적으로
구현할 수 있었고, 그리고 좀 더 높은 감속비를 이용하여 더 높은 가속도를 구현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그림은 스프라켓과 차동기어 부품의 분해도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여기서 안정적인 동력 전달을 위하여 스프라켓과 차동기어를 연결하는 이 부품 어댑터를 안정적으로 설계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응력 해석을 하였고 안전계수 5.9로 안전한 설계를 할 수 있었습니다. 외장 설계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저희 외장 설계의 설계 목표로는 독창성과 역동성입니다. 독창성과 역동성을 추상적으로 저희는 표현하고 싶었기 때문에 저희는 아이언맨을 차량 디자인 컨셉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아이언맨의 눈을 표현하기 위하여 헤드라이트 부분에 LED를 부착하였고, 아이언맨의 상징인 원자로를 표현하기 위하여 핸들 부분을 원자로와 비슷하게 디자인하였고, 그 부분에 LED를 부착하여 더욱더 강렬한 인상을 구현하였습니다. 이러한 디자인으로 다른 차와 다른 독창적인 아이덴티티를 구현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발표한 내용을 요약하겠습니다. 프레임 부분에서는 임팩트 빔, 하부 프레임, 넓은 운전석, 그리고 하중 이동, 현가장치에서는 하중 이동의 최소화, 최적의 서스펜션 지오메트리, 그리고 파워트레인에서는 MR 방식, 동력 전달계의 응력 해석, 그리고 외장에서는 독창성의 설계 목표를 구현하기 위하여 차량 컨셉을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차량 원가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저희 자동차의 차량 원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차량의 총 합계 원가는 659만 4,780원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발표를 마치고 다음에 마케팅 부분을 발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마케팅 발표를 맡게 된 알래스카에서 냉장고를 파는 마케터 정훈입니다. 네, 저희가 이번에 저희 팀의 판매 전략에서는 단순하게 자동차를 마케팅하는 것을 넘어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함으로써 새로운 산업의 퍼스트 무버가 되는 전략에 대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나눴습니다. 처음에 사업성, 두 번째 생산성, 그리고 마지막으로 판매 방안입니다. 네, 처음으로 사업성입니다. 사업성에서는 크게 시장 분석과 재무 분석, 이 두 가지로 나눠보았습니다. 네, 뒤에 보이시는 이 그림은 고카트 산업에 대한 그림입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게이밍 아케이드에서의 고카트 트랙, 그리고 놀이공원에서의 고카트 트랙, 그리고 마지막으로 골프장에서의 고카트 트랙입니다. 네, 실제로는 미국과 여러 유럽의 나라에서는 이런 고카트 산업이 엄청나게 크게 발달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고카트 산업이 단순하게 포뮬러 입문자를 위한 그런 초석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런 패밀리 엔터테인먼트라는 산업에서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렇긴 하지만 한국에서는 아직까지 이런 레이싱 관련된 그런 문화에 대해서는 없어서 안타까운 실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고카트 산업에 대한 설문조사입니다. 이 고카트 산업에 대한 설문조사를 보면은 만족도에서는 77%의 인원이 만족을 했지만 반대로 23%에서는 만족을 못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서는 많은 이유가 있었는데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어떻게 보면 운전의 재미를 좌우하는 변속기의 부재, 그리고 노무현과의 충격을 완화시킬 수 있는 서스펜션의 부재, 그리고 성인들에게는 어떻게 보면은 조금 협소할 수 있는 운전 공간, 그리고 낮은 속도가 문제였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레이싱 놀이의 산업 부재와
그리고 고카트에 대한 산업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가 새로운 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저희 차량을 이용한 세미 포뮬러 엔터테인먼트 마켓입니다. 앞으로 이 시장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에 대한 방향으로 발표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무 분석입니다. 이 재무 분석에서는 저희가 사업을 할 때 긍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준비해 보았습니다. 보시면은 이런 트랙을 만들고 그리고 25개의 포뮬러를 넣었을 때 초기 투자 비용으로 3억이 듭니다. 그리고 차량 한 대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1,000만 원의 비용이 들고 하루 순이익은 30만 원, 그리고 손익 분기점은 3년으로 잡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게 실제로 계산해 보면은 3년 동안 3억을 채우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량 제작 가격에서 280만 원의 원가 절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이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네, 이 문제에 대해서 그 다음에 있는 생산성에서 원가 절감에 포커스를 맞춘 생산 방법에 대해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네. 원가 절감을 하기 위한 키팩터로는 자동차 산업의 혁신인 모듈화를 준비해보았습니다. 저희가 실제로 자동차를 만들면서 이런 부분을 모듈화 시켰을 때 어떻게 보면 좀 더 조립도 단위로 모듈이 오면은 쉽게 제작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으로 단위 모듈을 설정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프레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파워트레인 구동계, 그리고 세 번째로 암과 너클의 어셈블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카울입니다. 이렇게 여러 부분을 단위단계로 모듈함으로써 품질 관리의 효율성 증가, 그리고 조립의 편의성 증대, 고용 비율의 감소, 마지막으로 효율적인 재고 관리를 통해서 280만 원, 아니면 그보다 훨씬 더 많이 원가를 절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판매 방안입니다. 이제 이런 사업 시장에 뛰어들었는데 어떻게 판매를 해야 될까 하는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지금에는 한국에 없는 그런 시장에 대해서 도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첫 번째로 판매를 하기 전에 첫 번째 시작돼야 되는 게 시장 개척입니다. 일단 초기 자본금 3억을 가지고 시장에 뛰어들어서 성공을 해야 됩니다. 성공을 하고 난 다음에는 이렇게 프랜차이즈, 일반적으로 봤을 때 프랜차이즈 기업을 둠으로써 가맹점을 둠으로써 가맹점에다가 트랙과 자동차와 그 다음 브랜드를 함께 팔므로써 저희의 자동차를 팔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이런 프랜차이즈 사업을 통해서 국가 차원의 놀이문화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로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시장이 있다, 이런 놀이문화가 있다는 것을 어떻게 홍보할 수 있을까에 대한 방법에 대해서 준비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SNS와 포털 사이트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홍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좀 유명한 권위 있는 자동차 잡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국자동차공학회에서 발간하는 오토저널이라던가 아니면은 탑기어, 이러한 자동차 홍보를 통해서 자동차 잡지를 통해서 홍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외에도 드라마 간접 광고, PPL이라던가 모토쇼가 있을 때마다 옆에 간이로 트랙을 세워서 사람들에게 직접 사용하게 하면서 이런 좋은 이미지를 전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요약하겠습니다. 제가 마케팅에 대해서 사업성과 생산성, 그리고 판매 방안을 통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처음에 사업성에서는 시장 분석과 재무 분석을 통해서 어떤 시장을 공략해야 되는가, 그리고 어느 정도 금액을 가지고 공략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생산성에서는 원가 절감에 최대한 포커스를 맞춰서 모듈화를 통해서 원가 절감을 하는 방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판매 방안에서는 프랜차이즈를 통해서 트랙과 자동차를 함께 팔면서 이 전체적으로 많은 차를 팔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케팅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Q&A 타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 잘 지켜주실 거예요. 질문들 내도 됩니다. 질문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또 신가인들 질문하는데 혹시 필요하면 질문 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 그 제시된 데이터하고 그래프를 보게 되면은 다 SI 위주로 있었는데 맨 처음에 제시된 그래프에는 파운드, 그러니까 레터럴 플러스하고 버디컬 예, 그렇습니다. 파운드로 쓴 이유가 있어요. 저희가 보여주고 싶었던 거는 사실 하중 이동이 일어났을 때 하중 이동이 많이 일어날수록 레터럴 포스가 커진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그래프를 찾은 거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파운드 단위나 뉴턴 단위에 대한 차이는 그렇게 없습니다. 저희가 그 그래프를 사용한 이유는 저희가 차량 동력 사학이라는 책, 2002년에 발간된 차량 동력 사학이라는 책을 참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래프가 파운드를 썼기 때문에 저희는 그 책을 참고해서 썼기 때문에 그 그래프를 사용했습니다. 사업성에 대한 사업성을 이제 그 생산성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는데, 예, 알겠습니다. 먼저 그 사업성에 있어서 정확한 타겟이 레이싱 쪽인가요, 아니면 놀이문화 쪽인가요? 지금 결론적으로는 뒤쪽에 보면 놀이문화가 나왔거든요. 예. 놀이문화 쪽인가요? 사실 레이싱과 놀이 문화가 복합적으로 섞여 있는 형태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놀이 문화에서 레이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같은 둘 다 모두 타겟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혹시 준비를 하면서 네. 실질적으로 국내에 이제 운영되고 있는 타주장 전환이나 네. 아니면 거기에 발생하는 이제 문제점, 결국은 이제 국내에서 레저 산업 자체 모터레이싱 쪽으로 이제 레저 파트 장이 많이 활성화가 되었거든요. 특히 제주도권에. 예. 그런데 보면 이제 장소가 많이 협소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차량도 이제 작아지는 거고. 네. 그래서 자동차 지금 나와 있는 이러한 이제 사이즈로 만약에 운영된다고 하면 많은 예. 제한도 따를 수가 있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제시되어 있는 포카트 쪽은 제가 볼 때는 순서적으로 레이싱 쪽은 편중된 조이탑이에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한 보완점이 있는지 알고, 그 다음에 재무 분석에서 예. 트랙가 이제 차량을 3억에 이제 다 분담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예. 그 정도면 제가 먼저 정말 저는 그 정도 가격이면 예. 제가 먼저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어떠한 이제 기준으로 네. 그러한 이제 금액이 산출됐는지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네, 일단 두 번째 나온 그 질문에 대해서는 저희가 3억이라는 돈은 보통 미국에서 아까 출처로 둔 스몰 비즈니스라는 그런 컴퍼니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보통 3억이 든다는 게 있어서 그걸 토대로 3억 정도 들겠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죄송하지만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제가 좀 까먹은 것 같습니다. 어떤 질문이었는지. 그냥 간단하게 그 국내 이제 모터스포츠 지금 진출하려고 하는 예. 레이싱 사업에 대한 초기에 이제 그런 사전 조사가 있었는지. 어떻게 보면 저희가 그쪽에서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제주도 쪽이나 강원도 쪽에 트랙이 있다고는 들었는데 사실 그 외 지역에서는 활성화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시장이 작다고만 판단했고 정확히 어느 정도 크기의 시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사가 불충분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더 추가 내용으로 답변 드리고 싶었던 거는 저희가 내용을 넣으려고 그랬는데 좀 많아져가지고 저희가 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DIY가 요즘 인기가 많이 있는데 그걸 통해서 자동차를 직접 모듈화를 통해서 모듈화가 되면은 자동차를 직접 만들기가 쉬워지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개인 단위나 가족 단위로 와가지고 자동차를 직접 만들어보고 직접 도색도 해보고 이러면서 자기만의 직접 만든 자동차를 가지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자작 자동차의 강점을 살릴 수 있지 않나 그것까지 해서 마케팅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하나 질문드릴게요. 여기 지금 차량 원가가 이렇게 만들 때 한 650 정도 되는데 판매가가 좀 1000만 원 정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그거 아니고 약간은 좀 자세히 해서 수익 이런 것도 좀 했으면 그런 걸 좀 생각은 그냥 한번 적어놨는데 이거보다는 이제 우리가 제목부터 생각을 해야 되고 이거는 뜻을 해야 되고 유통만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좀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좀 더 좋겠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렇죠? 막 적어놓죠. 그런 거는 좀 보완했으면 좋다. 그리고 많은 질문이라고 했는데 지금 뭐 안전율을 6.9 정도가 나왔는데 혹시 그 안전율 계산에 의해서 그 안전율이 나온 건가요? 저희가 이제 우선 계산에 의해서 우선 나온 값입니다. 근데 저희가 계산에 의해서 나온 값인데 이게 철판을 소재로 써서 레이저 커팅을 하여서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두께가 3mm였는데 이거보다 더 얇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여서 5.9인 걸 확인하고 그 부품을 사용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 안전율을 더 줄이거나 아니면 적당하다는 게 대한 어떤 아나리시스를 진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철판을 3mm로 만들었다면 만들기 전에 그 3mm로 확대하게 되는 건 아니에요? 저희가 원래 자율자동차를 많이 만드셔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거의 알루미늄 가공을 많이 합니다. 알루미늄 NC 가공이나 선반 가공을 많이 하는데 그런 가공을 사용했을 때 안전율이나 이런 게 많이 높게 나오고 또 저희가 이번에 포뮬러를 처음 출전하면서 안전율을 최대한 크게 만들어서 완주의 목표를 두었습니다. 그래서 안전율을 최대한 크게 해서 알루미늄으로 가공을 할까도 했지만 그것보다 저희가 또 아까 그 원가에서도 얘기가 나왔듯이 원가를 비용 절감에도 또 어쩔 수 없이 관심을 두어야 됐기 때문에 이번에는 한번 알루미늄 대신에 철판 레이저 커팅을 한번 시도해보자라는 취지에서 그렇게 해서 설계를 시작하게 됐고요. 그래서 철판 가공에서 이 정도 안전율이면은 우리 자동차가 완주할 수 있겠다는 결과를.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돼서 이번 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팀.